1. 시간의 정지 궤도. 강원도 산자락 끝에 매달린 솔바람역은 지도에서도 가끔 잊히는 작은 간이역이다. 하루에 단 2번 무궁화호 열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서는 곳. 역장 민주는 이곳에서 30해가 넘는 세월을 보냈다. 이제 그의 퇴직은 고작 일주일 남짓 남았다. 민주는 낡은 빗자루를 들고 승강장을 쓸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이 고요한 역사의 공기를 갈랐다. 그때 역사의 끝자락 낡은 나무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옅은 옥색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넘긴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무릎 위에는 신문지에 투박하게 쌓인 뭉치가 하나 놓여 있었다. 민준이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어딘가 아주 먼 곳을 투영하고 있는 듯 공허했다. 할머니, 날이 찬데 여기서 무얼 하셔요? 기차는 2시간이나 더 있어야 들어옵니다. 민준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말을 붙였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신문지 뭉치를 소중히 감싸 안았다. 우리 영감이 오늘 온다고 했거든요. 이 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요. 내가 꽃을 들고 서 있으면 나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신문지 사이로 삐져나온 것은 생화가 아니었다. 30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색이 다 바래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조화였다. 플라스틱 줄기는 휘어져 있었고 꽃잎 끝은 해져 있었지만 할머니에게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처럼 보였다. 30년 전의 겨울날, 민주는 할머니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정순이라고 했다. 1990년대 초 가난은 지독한 감기처럼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 정순과 어린 아들을 위해 먼 도시의 건설 현장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날도 오늘처럼 찬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남편은 낡은 기차에 오르기 전 정순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내가 돌아오는 날 이 솔바람역에서 제일 크고 예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을게. 만약 내가 늦더라도 당신이 꽃을 들고 있으면 내가 멀리서도 당신을 금방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꽃을 들고 기다려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남편이 탔던 돌아오는 기차는 전복 사고를 당했다. 생존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정순의 기억은 그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날로부터 멈춰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순의 정신은 희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조화, 꽃다발을 들고 역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생화는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남편이 언제 오든 알아볼 수 있게 시들지 않는 꽃을 준비했다는 할머니의 말에 민준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3. 역장의 마지막 임무. 그날 오후 예보에 없던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점점 추위에 떨면서도 역사를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 기차가 들어올 시간은 오후 6시 40분. 하지만 사실 그 기차는 오늘 폭설 예보로 인해 운행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방금 내려왔다. 민주는 갈등했다. 사실대로 말하고 할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까? 하지만 할머니의 그 간절한 눈빛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다. 민주는 영무실로 들어가 오래된 방송용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영무원 모자를 고쳐 쓰고 거울을 보았다. 그래, 이것이 나의 마지막 역장 업무가 되겠군. 민주는 역사 뒤편 작은 화단으로 달려갔다.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용케 피어난 노란 산수유 꽃가지 하나를 꺾었다. 그리고 영무실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전축에 바늘을 올렸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온 역사를 감싸기 시작했다. 4. 기적은 발소리를 타고. 멀리서 기차의 경적 대신 민준이 입으로 내는 뿌 마이너스 소리가 작게 들렸다. 민준은 승강장 저편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진눈깨비가 그의 어깨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다. 벤치에 앉아 졸고 있던 할머니가 눈을 떴다. 눈앞에는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민주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부인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오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당신에게 줄 꽃을 고르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먼지 쌓인 조와 다발 사이에 방금 꺾어온 노란 산수유 가지를 꽂아주었다. 빛바랜 가짜 꽃들 사이에서 생기 넘치는 노란 꽃송이가 기적처럼 피어난 듯 보였다. 할머니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다. 할머니는 민준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눈앞의 사내가 남편이 아님을 알고 있는 듯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위로를 만난 이의 안도감 같기도 했다. 정말 오셨군요. 꽃이 참 예쁘네요.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그 온기는 눈 내리는 간이역의 추위를 단번에 녹여버릴 만큼 따스했다. 종착역 그리고 새로운 출발. 일주일 뒤 민주는 퇴직 짐을 싸며 역사를 정리하고 있었다. 역무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의 아들이 보낸 것이었다. 역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그날 밤 집에 돌아오셔서 정말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웃는 얼굴로 눈을 감으셨어요. 어머니의 손에는 역장님이 주신 산수유 가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생의 한을 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주는 텅 빈 승강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서울바람역은 폐역이 되어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한,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종착역이 된다는 것을. 그는 역사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어깨 너머로 시들지 않는 사랑의 향기가 솔바람을 타고 산 너머로 잔잔히 퍼져나갔다.